한글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9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7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절기상 입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입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월부터 이제 입동이 들어가면서 해월, 자월, 축월, 동절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과 같은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신유술 가을에서 이제 해자축 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입동이 바로 그 관문이 될 것이고, 입동 절입 시간이 오전 07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입동 절입 시간 07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07시 20분 이전이 되게 되면 갑진년, 갑술월, 을해일이 되는 것이고, 입동 절입 시간 07시 20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월이 을해월로 바뀌어서 갑진년, 을해월, 을해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입동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달라지는 두 개의 명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사람들이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을 명리학에서 바뀌는 기준하고 일반적으로 바뀌는 기준하고 좀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이 바뀌는 기준을 뭐 매달 1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명리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술월에서 해월로 바뀌는 입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24절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월을 표현할 때는 2월, 3월, 4월 또는 5, 6, 7월,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명리학으로 월을 표현할 때는 2월, 3월, 4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2지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하게 되는데, 대략 2월 같은 경우는 인월이라고 하고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로 이렇게 표현해서 인월, 묘월, 진월은 대략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 정도 되는데, 임묘, 진월은 이제 계절로 보면 대체적으로 춘절, 봄에 해당이 되고 모기 왕한 계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은 대개 4월, 5월, 미월로 표현을 하죠. 계절로는 이 4, 5, 미월은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8, 9, 10월은 이제 8월은 신월, 9월은 여기 6월, 10월은 술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신유술월은 계절은 가을, 추절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11월 대체적으로 해월로 되는 것이고,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는 동절로서 겨울, 즉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봄은 목이 왕한 계절,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 선생님, 토는 어디 갔습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딱히 뭐 3개월을 잡아가지고 토가 왕의 계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 내 모퉁이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마다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술충미 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임묘진월에 진이 있고요, 사오미월에 미가 있고, 신유술월에 술이 있고, 해자축월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본시 각 계절에 끼어져 있죠. 진월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미월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술월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축월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면서, 진술충미는 4개월 그 계절의 끝자락이면서 환절기가 되면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월이 바뀌는 기준, 인월은 그러면 2월 1일, 묘월은 3월 1일 이렇게 바뀌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월은 뭐가 된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갈 때는 경칩이 돼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을 보면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은 소서, 그 다음에 4, 5의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갈 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 입추가 되어야 되고,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죠. 겨울로 넘어가죠. 술월에서 가을의 끝자락인 술월에서 겨울의 관문이 해월로 넘어올 때는 입동, 오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바뀔 땐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바뀔 땐 소한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이 끝자락인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과 월이 동시에 바뀌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다른 절기보다 중요한 것은 월과 연이 같이 바뀌는 절기가 바로 입춘이고, 입춘 때 여러분들 입춘 대길 건양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이제 한 해가 바뀌는 시작이다. 설날 1월 1일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절기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절기가 입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동의 절입 시간은 오전 07시 20분이 됩니다. 07시 20분이면 시로 따지고 보면 언제 명리학의 시로 따지고 보면 묘시 안에 들어갑니다. 묘시라고 하는 것은 5시 30분에서 07시 30분까지가 묘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07시 20분은 요 안에 쏙 들어가죠. 묘시 끝자락에 입동 절입 시간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묘시라 하더라도 시는 같다 하더라도 절입이 되었느냐 절입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절입되기 전에는 이렇게 사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갑진년, 갑술월, 을해일, 기묘시가 되는 것이고, 같은 기묘시라 하더라도 07시 20분이 되는 순간 월이 바뀌게 됩니다. 갑진년, 을해월, 을해일, 기묘시 이렇게 명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명할 때 비슷한 사주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사주가 비슷하네요. 근데 사주라는 건 비슷한 사주는 없습니다. 시 하나만 틀려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 달라지는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눈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죠.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절입 시간에 따라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에 아주 큰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월이 완전 달라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주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동 전후로 명식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진년, 갑술월, 을해일이 되면서 을목의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입동 후가 되면서부터는 갑진년, 월이 바뀌었습니다. 을해월, 그 다음에 을해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자, 술월은 계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늦가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해월부터는 겨울이 됩니다. 어느 계절이 더 춥죠. 가을은 그래도 오싹오싹하고 서늘하긴 하지만 물이 얼 정도의 그렇게 차가운 혹한의 기운은 아니라는 점. 근데 겨울은 뭐예요?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이제 해월, 자월, 축월이 되죠. 물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당연히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겨울이 화가 더 필요할 거예요? 가을이 화가 더 필요할 거예요? 가을은 그냥 패딩 좀만 좀 두껍게 입으면 그냥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기후지만 겨울엔 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그래서 조후의 시급성이 큰 것이 바로 이 겨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화가 없어서는 큰일이다. 이거는 난방기구 없이 겨울을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 뭐가 됩니까?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 해수는 음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체음용양, 체양용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명리학에서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기 때문에 모음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요. 정인격은 수가 강하죠. 사람이 좀 인수격이라든가 인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성격이 좀 온유독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이렇게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 또 정인격이면서, 또 뭐라 그럴까? 정자가 들어가죠. 정확, 정직, 꼼꼼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해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해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도 수도 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 신약제왕 또는 제다신약이라고도 합니다. 제다신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모왕자상은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니까 이거는 어떻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제다신약은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로 또 이렇게 갑술월과 을해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사주 틀 자체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술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술월은 사주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먼저 필요한 사주 구조라고 하면, 해월의 을목은 일단 원령 자체에 뭐가요? 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모두 결빙되죠. 물이 얼게 되면 수생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극목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선생님 수극목이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이 얼면 마치 뭐가 되죠? 금과 같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얼음 깨지면 거기에 사람 손도 굉장히 다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을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을 상해하게 된다. 그래서 해월은 급선무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줘야지만 수생목이 된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화는 원래 식상이 되는 것이고, 식상은 일간인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은, 해자축월의 화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을 생해주는 반생 지공의 공력이 있다. 이렇게 원래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은, 해자축월에는 화는 물을 녹여서 물이 나를 생해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생의 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의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뿔이 있는 화를 보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을목의 술월이 태어났을 때는 물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를 토가 많을 때는 수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오늘 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해수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 굳이 금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시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주 마찬가지로 입동 후가 되면 을목이 해수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입동 전에 태어나게 되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해월로 바뀌면서 충은 이제 구제가 되죠. 구제되는 것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화가 있지 않다면 나무도 얼고 물도 얼고 땅도 얼게 되겠죠. 역시나 답은 똑같습니다. 생시에서는 어느 것이든 간에 화를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원령에 따라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성격도 달라지게 되고요. 운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령.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월 입동전이 되면은 기묘시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동전이라면 병자정축 무인 기묘 일부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입동 후가 되면 이제 을해월로 바뀌면서 기묘시 끝자락 7시 20분부터 기묘시를 볼 수 있죠. 30분이 되는 순간 이제 진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을, 병술, 정해, 시까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동 전인데 이모시를 논하는가? 입동이 되지 않았는데 입동 전인데 이모시 안 되겠죠? 입동이 지났는데 병자시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생시 병자시 입동 전이 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화를 얻었습니다. 갑목 두 개가 이렇게 화를 생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은 좀 아쉽다.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화를 얻었습니다. 축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와 축 사이에는 자가 협례하죠. 이것도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역시나 간목 두 개가 정화를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는 공력 역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목이지만 진술충이지만 인해 한목이 되죠. 수가 그다지 뭐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손 치더라도 토왕절에 진술충까지 되어 있는데 무토 투출나는 것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간목이 인해 뿌리를 두고 토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이쪽 넘어와서 기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시가 되면 이것도 해묘한 목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인해 한목이 되면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좀 부족해진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해월이기 때문에 해묘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보다 그죠 수의 기운이 이렇게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제부터 이제 경진부터 본격적으로 을해월로 볼 수 있죠. 경진시. 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은 이 사주는 수가 많아서 한습하고 나무가 얼고 물이 얼고 땅이 어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운은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그건 사해충이 되죠. 사해충이 되면 사화의 불이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을목을 상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투출돼서 목을 극하고 수를 생하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임오시가 되면 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화를 얻은 기쁨보다는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 자체 잘못하면 수다, 목부, 특히나 간목이 아닌 을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작은 화초화가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금방 풀이 물에 의해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무토가 있으면 이 수를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나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금이 있어서 역시 수를 생하는 구조, 한습한 구조, 천간에 을목두개, 간목두개, 천원일기격이라고 하지만 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천원일기가 뭔 의미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는 입동이 지난 이후 병술시는 나쁘지 않게 보이죠. 이거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병자시는 병화가 뿌리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술에 간신히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인 간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원령에서 투출한 간목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어난다. 입동절에 오늘 그러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바로 병술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병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위쪽 병자시 근데 입동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정해시, 뭐 정축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꺼리는 생시 경진시, 그 다음에 신사시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생시들은 모두 어떻다? 목화운. 그러니까 오늘은 태어나면은 모든 생시가 어떻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입동이 되면서 월이 술월에서 해월로 바뀐다. 갑진년인 2024년은 입동이 되면서 갑진년 갑술월에서 갑진년 을해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학습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일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바뀐다. 이것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